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또 복지 공약을 내놨습니다. 일부에서는 허경영급 복지 공약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저희가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권노갑 상임고문의 부자가 경찰서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남희 팀장. 네. 지금 집 한 채를 공짜로 준다. 이거 허경영급 복지다. 이게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오늘 나온 얘기죠? 어떤 얘기인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요, 오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이라는 포럼이 출범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내년에 예산에 2,432억 원을 확보해서 신혼부부 5만 쌍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신혼부부에게 직접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윤근 원내대표 손에 쥐어진 것 바로 네. 예쁜 집 한 채 모형입니다. 이 모형을 바로 신혼부부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바로 이 같은 공약을 오늘 제시했습니다. 자, 이 공약 어떤 내용인지 홍종학 의원이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100만 원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현실성이 있냐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목표고요. 그거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걱정이 그럼 집 한 채씩 다 준다는 거냐, 집이 한 채가 얼마인데라고 이제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원 간사단 중 한 명이고요. 올해 5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인 김광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들 허경영급 복지 공약이다라고 해서 많이 좌초될 뻔했다. 하지만 이걸 집을 평생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임대해서 한 5년간 머물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것이 아니다. 평생 집을 주는 게 아니라 5년 거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예. 하면서 자신도 신혼부부지만 나는 이 혜택 받지 않겠다. 예. 이렇게 하면서 어떤 당의 공약에 대해서 오늘 홍보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혜택을 받으려면 특정 조건이 맞아야 된다든지 그런 게 일단 있습니까? 전체 중에서 한 40%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소득 순위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김광진 의원도 언급을 했지만 당내에서 허경영 공약이란 말이 많아서 몇 번 틀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 허경영 씨가 대선에 출마하면 네. 이런 황당한 좀 공약을 내놓긴 했었는데요. 참 허경영 후보 하면은 IQ가 430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황당 공약들 참 많이 내놨었는데요. 예. 17대 대선에서 출마했을 때 나왔던 공약들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결혼수당, 신랑 신부에게 각각 5천만 원씩 1억 원을 지급하겠다. 예. 이제 재혼을 하면 2분의 1, 이제 세 번째 결혼을 하면 3분의 1을 지급한다. 이런 공약을 내놓기도 했고요. 세 번 네. 결혼하면 부자 되겠네요. 이 공약 때문에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공약과 닮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이 공약의 원조가요. 예전에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반값 아파트 예. 주겠다 이런 공약했는데 그게 원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허경영 후보의 대선 공약 보시면 65세 이상 건국수당을 매월 70만 원씩 지급하겠다. 출산 때마다 3천만 원 지급하겠다. 굉장히 어떤 포퓰리즘적 공약의 극치를 예. 보여준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역시 IQ 네. 430다운 그런 공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의력이 대단한데. 자, 이동희 차장.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신혼부부들에게 집을 무상으로 5년간 빌려주는 이 제도 예산으로 뒷받침이 가능할 걸로 보세요? 되면은 참 좋겠죠. 예.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기관은 LH공사가 있습니다. 아, 예. 지금 LH공사의 빚이 142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빚의 85% 정도는 저렇게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제때제때 회수가 되질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고급 아파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파트를 지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돈은 많고 수입 잡는 임대료는 대단히 낮기 때문에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도 이런 방식의 임대주택 사업 때문에 142조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안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추가적으로 5만 명에게 더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100만 채를 임대주택을 짓겠다.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많은 분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좁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예. 집이 없는데 홀몸 노인들, 나이 들수록 수입이 없어갖고 거주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일해서 돈 벌 기회가 있지만 나는 돈 벌 기회가 없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할 것이며 저출산 때문에 출산을 뭐 늘려나가는 차원에서 신혼부부에게 준다. 아, 그럼 결혼 이미 했는데 나 애를 더 낳겠다는 사람은 어떡할 겁니까? 예. 이런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포퓰리즘적인 복지 공약을 내놓는다는 것은 뭔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이남희 팀장 뭐 반론 없습니까? 반론이라기보다 저도 이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좀 의견이 예. 들어요. 저도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이 국민주택복지기금 같은 것들을 결국은 신혼부부를 위해서 쓰다 보면은 결국은 또 다른 또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것들이 좀 부족해지지 않는가 우려가 나오고요. 저는 또 고민 하나가 보면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2010년 지방선거 때는 통했습니다. 예. 2010년 지방선거 때는 통했지만 이번에 지방선거를 보면은 그 무상버스 공약을 내걸었던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결국 경기도지사 후보도 되지 못했습니다. 무상버스 공약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았고요. 국민들이 이제는 무상복지에 대해서 재정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무상복지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고민들도 지금 당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포럼에 같은 경우는 예. 지금 80명 정도가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떤 좀 재원에 부담 안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제 당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남희 팀장이 아직 미혼이어서 반론이 세게 나올 줄 알았더니 반론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지금 막후 실세로 평가받고 있는 분이죠. 바로 권노갑 상임 고문인데 이분 나이가 올해 84시더라고요. 근데 아들 때문에 좀 경찰서에 갔다. 이 얘기가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새벽에 그 경찰서로 권노갑 고문이 달려갔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그 아들이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그냥 서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뒷차가 수상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해 보니 이미 만취 상태에 있어서 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어있던 겁니다. 잠이 들어있다. 그래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서에 연행이 됐는데 음주 측정을 끝까지 거부를 했고 그리고 아버지인 권 고문에게 연락을 해서 아버지가 보증을 서고 집으로 데려가서 귀가 조치했다. 이런 예.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자, 경기 분당 경찰서 관계자 저희가 직접 오늘 또 통화를 해봤습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이거 있어가지고 신고된 거예요. 측정 거부하셨어요. 3번 정도 측정을 요청해서 안 되면은 하나만 측정 거부를 입건해요. 신원보증인이 필요하니까 신원보증인을 요청했더니 아버지께서 오신 것 같더라고요. 신원보증 쓰고 출석하기로 약속하시고 가셨어요. 저는 저 사건을 듣고 음주 단속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음주 측정을 거부할 정도면은 정말 만취 상태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증인이 오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남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과도하게 편의를 봐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남희 팀장. 네. 이 아들이 지금 40대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일단 미국의 유명 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지금 미국 유명 회사의 한국 지사의 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굉장히 뭐 준수한 외모에 최근에 그 권노갑 고문의 출판 기념회에 부인과 함께 참석을 하기도 한 그랬군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이제 제가 좀 당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다. 왜 그렇게 좀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다. 술이 좀 평소에 약하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부인도 지금 유명 로펌의 변호사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래서 좀 당 관계자들도 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네. 술을 잘 못하신다고 그래요. 예, 술을 잘 또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좀 일이 벌어진 것 같다. 예.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은 이게 처벌이 면허가 취소되죠, 자동적으로. 가장 강한데요. 예.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권노갑 고문 요새 아주 야당 막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아들 때문에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네요.